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나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부사장 이준혁의 얼굴이 내 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고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게 그의 함정이었다. 친구라 믿었던 박민수의 배신, 가족의 몰락, 내 죽음 모든 게 그 오만한 놈의 소나기에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내 마지막 생각이 다시 한 번이었을까? 눈을 뜨자 세상이 뒤집혔다. 아니, 내 몸이 낯익은 천장이 보였다. 서울의 더러운 원룸, 벽에 붙은 염려스러운 전세 계약서. 5년 전 내가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의 그날이었다. 손을 들어 올려보니 젊은 손등에 주름 하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환생. 죽음의 순간이 되살아난 기적. 아니, 저주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에는 그 새끼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노려봤다. 김지훈, 25살. 아직 순진한 눈빛이 남아있지만 이제 그 안에 지옥이 깃들었다. 전생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대기업 한성그룹에 입사한 후 나는 기획팀의 별이었다.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부사장 이준혁의 눈에 띄었고 그는 나를 동생처럼 대했다. 박민수와 함께 우리는 불굴의 팀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비리 이준혁이 중국 공급업체와의 뇌물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민수는 돈에 눈이 멀어 증거를 조작했고 나는 참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가족은 파탄났고 어머니는 자살했다. 출소 후 나는 절망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날 이준혁은 내 장례식에서 눈물 흘리며 형이 실수였다고 연기했다. 개자식.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모든 비밀을. 이준혁의 비자금 계좌번호, 민수의 녹음 파일, 심지어 그의 사생아까지. 이 모든 걸 5년 앞당겨 무너뜨릴 거다. 복수는 달콤해야 한다. 천천히, 잔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옷을 챙겼다. 입사 면접 날이었다. 전생에서 나는 긴장해서 실수했다. 오늘은 다르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수와 가까워지지 말아야 한다. 그 새끼는 입사 첫날부터 접근해 올 테니까.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의 화려한 로고가 나를 맞이했다. 한성그룹 빌딩, 서울 강남의 상징.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힐끔 봤다. 신입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면접실에 들어서자 이준혁이 앉아 있었다. 전생에서 그는 나를 주능한 젊은이라 칭찬하며 웃었다. 오늘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도만하고 탐욕스러운. 김지훈 씨,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지만. 네, 부사장님. 저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바꿀 프로젝트를 꿈꾸는 남자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의 허점을 파고들어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전생에서 나는 이런 대담한 말을 하지 않았다. 허점. 흥미롭군.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나는 숨을 골랐다. 이제 시작이다. 한성의 공급망은 뇌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투명성을 잃으면 그룹은 무너질 겁니다. 그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준혁의 미소가 굳었다. 자네, 대담하군. 하지만 그런 말은 증거가 있어야 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내밀었다. 거짓 자료지만 그의 표정을 보려고 한 속임수.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좋다. 이미 불안이 시작됐다. 면접이 끝나고
나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복도에서 박민수를 봤다. 전생의 친구. 그는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야, 지훈아. 같이 일하게 됐네? 잘 부탁해.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웃었다. 그래, 민수 씨, 하지만 조심해. 배신은 비싼 대가를 치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첫 번째 씨앗을 뿌렸다. 입사 첫 주,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전생의 기억으로 회사의 구조를 파악했다. 이준혁은 부사장으로서 그룹의 그림자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의 비밀은 중국 파트너 화웨이 코퍼레이션과의 불법 거래, 뇌물을 주고받아 계약을 따냈고 그 돈은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나는 IT팀에 접근해 서버 로그를 훔쳐봤다. 아직 증거는 적지만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모았다. 피곤했지만 전생의 고통이 나를 일으켰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절규, 그 모든 걸 갚아줄 거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혁이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다. 벽에 걸린 골프 트로피, 책상 위에 위스키 병. 지훈 씨, 자네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더군.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앉아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일합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돈을 빨아먹는 누군가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준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 재미있는 사람이군. 하지만 그런 소문은 위험해. 조심하겐. 나는 일어나며 속삭였다.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의 등 뒤에서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전생에서 민수가 나에게 준 친구 선물 스파이웨어가 깔린 USB. 이번에는 역으로 사용했다. 민수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의 은밀한 채팅을 봤다. 이미 이준혁과 거래를 논의 중이었다. 신입 하나 없애는 건 쉽지. 그 메시지가 보였다. 웃음이 나왔다. 이제 내 차례다, 민수야.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만에 나는 팀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전생에서 이 프로젝트가 나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성공했지만 이준혁이 공을 가로채고 나를 희생시켰다. 이번에는 다르다. 회의실에서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성의 중국 진출을 재정비합니다.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팀원들이 웅성거렸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지훈 씨, 그건 너무 급진적이야. 부사장님도 반대할 텐데. 나는 그를 노려봤다. 부사장님, 그분의 의견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의견이?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준혁이 들어오자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훈 씨, 자네가 주도하는군. 좋소.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의 말투에 독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감사원에 한성그룹 부사장 이준혁, 중국 뇌물 의혹 첨부는 가짜지만 진짜 조사를 유발할 증거. 다음 날 회사의 감사팀이 들이닥쳤다.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무슨, 그는 소리쳤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첫 번째 타격. 하지만 복수는 아직 시작일 뿐. 민수가 나를 찾아왔다. 얘야, 지훈아. 너 이거 내 짓이야.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웃었다.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 하냐? 내가 먼저 배신한 거잖아. 그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나는 피했다. 기다려. 더 재미있는 게 올 거야. 감사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분위기가 뒤집혔다. 직원들은 속삭였고 이준혁은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전생에서 이런 상황은 없었다.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나를 짓밟았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쫓는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IT팀의 후배를 매수해 작은 뇌물로 서버 접근 권한을 얻었다. 밤에 몰래 들어가 이준혁의 이메일 로그를 다운로드했다. 거기 있었다. 중국 파트너와의 거래 내역. 숫자들이 춤을 추듯 나열되어 있었다. 50억 원 규모의 뇌물. 증거가 손에 쥐어졌다. 다음 날 나는 박민수를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 그는 불안한 눈으로 왔다. 지훈아, 무슨 짓이야? 감사팀이 부사장님을.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게 웃기네. 전생에서 너는 나를 배신하고 이 돈의 일부를 챙겼어. 2억 원 후 그 돈으로 내 여자친구 사줬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생. 미쳤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전생의 마지막 대화. 그의 목소리, 지훈이를 희생시키자. 부사장님이 약속했어.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이건 어떻게? 나는 속삭였다. 환생했어. 그리고 내 모든 걸 안다. 선택해. 나와 함께 이준혁을 무너뜨리든가 아니면 내가 먼저 가라. 그는 떨며 앉았다. 도와줄게. 하지만 왜 나한테? 민수의 동요는 예상했다. 그는 약해 빠진 놈이다. 돈에 눈이 멀지만 죽음의 공포에는 약하다. 나는 그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좋아. 먼저 이준혁의 사생아에 대해 말해봐.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전생에서 나는 그 비밀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다. 이준혁에게 사생아가 있었다. 한 여배우와의 불륜으로 태어난 딸. 그는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협박했다. 민수는 그걸 알았다. 부사장님은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한다. 심지어 나는 끄덕였다. 그 심지어가 뭔지 말해.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를 죽였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충격이 밀려왔다. 전생에서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라고 믿었는데. 이준혁, 내 놈은 괴물이야. 나는 민수를 보낸 후 계획을 수정했다. 단순한 뇌물 폭로는 부족하다. 가족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 밤에 나는 이준혁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전생에서 초대받아 갔던 곳. 보안이 철저하지만 민수의 도움으로 출입증을 얻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층에 도착. 문 앞에서 귀를 대봤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감사 때문에. 그의 애인. 아니, 사생아의 어머니. 나는 문틈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쌓인다. 회사에서 감사팀이 이준혁을 소환했다. 나는 회의실에서 지켜봤다. 그는 여전한 오만함으로 대응했다. 이건 음모입니다. 누군가의 질투. 그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아마 신입 중에 배신자가 있겠군. 팀원들이 나를 봤다. 나는 미소 지었다. 부사장님, 증거를 말씀하시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출해보시죠. 감사원이 물었다. 이준혁 씨, 중국 계좌에 대한 설명을. 그는 침묵했다. 그 순간 내 핸드폰에 민수의 메시지, 파일 보냄. 뇌물 증거 은하는 감사원에게 USB를 건넸다. 이게 증거입니다. 방안이 발칵 뒤집혔다. 이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김지훈. 내 놈이. 그날 저녁 이준혁이 나를 불렀다. 지하 주차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는 서 있었다. 자네,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자네를 키워줬는데. 나는 웃었다. 키워. 전생에서 당신은 나를 죽였어요. 가족을 파괴하고. 그는 코웃음 쳤다. 또 그 미친 소리. 자네, 정신이 이상한가?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아니, 당신이 이상해요. 사생아 어머니를 죽인 것도? 그 사고는 당신 지디죠.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걸 어떻게? 나는 주먹을 쥐었다. 환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는 총을 꺼냈다.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민수가 뒤에서 나타났다. 부사장님, 그만하세요. 배신의 배신. 민수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준혁은 포박됐다. 이 새끼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 하냐? 나는 당신의 지옥이야. 그는 끌려가며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첫 번째 승리. 그러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사생아 비밀이 아직 남아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전생에서 잃은 어머니. 지훈아, 요즘 회사 어때?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눈물이 고였다. 좋아요, 엄마.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수를 믿어도 될까? 그는 아직 돈의 냄새를 맡고 있다. 다음 단계는 그의 약점을 쥐는 거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다. 한성그룹 부사장 뇌물 스캔들 주가가 폭락했다. 이준혁은 구속됐다. 회사 내에서 나는 영웅이 됐다. 회장님이 나를 불렀다. 김지훈 군, 자네 덕에 그룹이 살았네. 승진시키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건 시작일 뿐. 전생의 고통을 갚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지훈아, 이제 끝났어. 부사장님 감옥 갔으니까. 그의 눈에 탐욕이 빛났다. 우리, 그 돈 좀 나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돈. 내가 원하는 건 그거지? 하지만 기억해. 대신의 대가는 죽음이야. 그는 웃었다. 농담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그래, 친구. 하지만 손에는 독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2억 원의 흔적. 그걸 감사원에 제보했다. 민수의 체포 소식이 왔다. 박민수, 뇌물 공여 혐의.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김지훈. 내 놈. 나는 받지 않았다. 이제 둘 다 떨어졌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혁의 변호사가 나를 만났다. 부사장님의 비밀을 아시나? 사생아. 그 아이는 당신 여동생입니다. 이 충격. 전생에서 숨겨진 혈연. 어머니의 과거 불륜.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그 말은 내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사생아가 내 여동생.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준혁의 어머니 아니 그의 불륜 상대는 내 친어머니였다. 25년 전 젊은 나이에 한성그룹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이준혁과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버렸고 아이를 숨기라는 압력을 넣었다. 어머니는 나를 키우며 비밀을 묻었지만 이준혁은 그 비밀을 이용해 어머니를 협박했다. 전생에서 어머니의 자살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 이준혁의 손에 의한 살인이었다. 그 사고는 어머니를 죽이기 위한 거였어요. 변호사가 속삭였다. 부사장님은 당신을 제거하려 했지만 혈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만들었죠. 나는 변호사를 노려봤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그는 미소 지었다. 거래해요. 이준혁을 풀어주면 당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마. 사생아 당신 여동생을 데려오겠소. 나는 웃음이 터졌다. 광기 어린 웃음. 좋아. 하지만 내 방식으로 나는 글을 보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여동생. 그 아이는 10살. 전생에서 나는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이준혁은 그녀를 이용해 어머니를 죽였고 나를 희생시켰다. 혈연의 저주. 이제 복수는 더 개인적이다.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그녀는 여전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무슨 일로? 나는 그녀를 안았다. 엄마. 과거에 대해 물어봐도 돼. 그녀의 몸이 굳었다. 무슨,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준혁 씨, 그 사람과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무너지며 고백했다. 미안해, 아들아. 그때 나는 젊었어. 그는 나를 속였고 아이를 버렸어. 내 여동생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 그는 나를 쫓아냈어. 사고는 그의 짓이야. 나는 이를 갈았다. 알아요, 엄마. 이제 내가 갚을게요. 다음 날 나는 여동생을 찾았다. 민수의 도움.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협조했다. 돈에 약한 놈. 그 애는 제주도에 있어? 이준혁의 별장에서 나는 비행기를 탔다. 제주 바다의 바람이 차가웠다. 별장은 고립된 곳.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나는 밤에 침투했다. 전생의 기억으로 경비 패턴을 피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방에 아이가 있었다. 10살 소녀, 내 얼굴을 닮은 누누누. 누구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무릎 꿇었다. 나는 오빠야. 지훈 오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빠가 오빠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빠. 그 새끼는 내 아빠가 아니야? 그는 괴물이야. 우리는 도망쳤다. 요원들의 추격 속에 차를 몰고 공항으로. 총소리가 울렸다. 멈춰. 나는 엑셀을 밟았다. 제주도로가 미끄러웠다. 여동생이 울었다. 오빠, 무서워. 나는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자유야.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탔다. 서울로. 하지만 이준혁의 세력이 컸다. 비행기 안에서 경찰의 메시지. 김지훈, 납치 혐의.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여동생을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재회는 눈물바다. 수연아. 내 딸. 어머니가 속삭였다. 이제 가족이 완성됐다. 하지만 대가는 따랐다. 이준혁이 법정에서 풀려났다. 변호사의 거래 때문. 그는 나를 노렸다. 김지훈, 내 가족을 빼앗아주마. 그의 위협이 시작됐다. 회사에서 나는 압박을 받았다. 팀원들이 등을 돌렸다. 배신자야. 부사장님을 함정에 빠뜨렸어. 소문이 퍼졌다. 나는 고립됐다. 하지만 민수가 돌아왔다. 지훈아, 미안해. 이제 진짜 도와줄게. 그는 이준혁의 내부 정보를 가져왔다. 그 새끼, 더 큰 비밀이 있어? 그룹 회장의 딸과 불륜. 그게 트위스트. 이준혁은 회장의 약점을 쥐고 그룹을 장악하려 했다. 내 복수가 그의 야망을 막은 거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게이트랜 CAI의 결정. 회장에게 직접 갔다. 회장님, 이준혁의 비밀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 딸의 명예를 위해 제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회장은 충격받았다. 무슨 소린가? 나는 말했다. 저를 스파이로 쓰세요. 이준혁을 유인해 증거를 모을게요. 이는 위험했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회장은 동의했다. 자네, 영웅이로군. 작전이 시작됐다. 나는 이준혁에게 접근했다. 부사장님, 용서해주세요. 오해였어요. 그는 웃었다. 알았네. 다시 일하자. 그의 사무실에서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는 자랑했다. 회장의 딸. 그녀는 내 거야. 그룹은 곧 내 거지. 증거 확보. 하지만 그는 눈치챘다. 너 윗도 배신,
그는 나를 때렸다. 피가 흘렀다. 이번에는 죽여. 그의 손이 내 목을 쥐었다. 그 순간 문이 부서졌다. 경찰. 민수의 제보. 이준혁이 체포됐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이준혁은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여동생을 빼앗았습니다. 재판은 드라마틱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한성그룹 스캔들, 부사장 몰락, 그의 오만이 무너졌다. 김지훈. 내 놈 때문에. 그는 소리쳤다. 판사는 유죄. 종신형. 이준혁의 몰락 후 한성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반등했지만 내부 분열이 심했다. 나는 승진했다. 기획팀장. 하지만 영광 뒤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수의 배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풀려난 후 돈을 요구했다. 지훈아, 내 몫을 줘. 아니면 내 가족 비밀을 폭로할게. 여동생 수연의 존재. 나는 분노했다. 내 놈. 아직도 우리는 골목에서 만났다. 비가 쏟아지는 밤. 박민수.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그를 밀쳤다. 그는 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준혁의 돈. 아직 남았어. 싸움이 벌어졌다. 그의 칼이 번쩍였다. 나는 피했다. 전생의 트라우마가 나를 살렸다. 주먹이 그의 턱을 쳤다. 그는 쓰러졌다. 경찰에 가자. 하지만 나는 멈췄다. 복수의 유혹. 그를 죽일까? 아니, 법에 맡긴다. 민수는 체포됐다. 하지만 그의 증언이 나를 위협했다. 김지훈이 모든 걸 조작했어. 환생. 미친 소리지만 그는 살인자야. 언론이 물었다. 기획팀장 김지훈, 부사장 몰락의 배후.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한 거였습니다. 은의 고백은 충격을 줬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증거가 나를 지켰다. 회장은 나를 보호했다. 자네는 영웅이야. 가족 생활이 시작됐다. 수연이 집에 왔다. 어머니와 함께. 오빠, 학교 갈래? 그녀의 미소가 치유였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이준혁의 얼굴. 내 피를 볼 거야. 그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 중국 파트너가 움직였다. 위협 메일. 부사장의 복수를. 나는 보안업체를 고용했다. 삶이 전쟁이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나는 중국 진출을 재편했다. 투명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트위스트. 회장의 딸, 이수진이 나를 만났다. 오빠. 아니, 부사장 몰락에 감사해. 하지만 당신, 나와 그녀의 눈에 욕망이 있었다. 전생에서 그녀는 이준혁의 꼭두각시였다. 나는 거절했다. 당신은 독이야. 그녀는 웃었다. 후회할 거야. 그녀의 배신이 시작됐다. 회장의 비밀을 이용해 나를 공격. 수진의 음모. 그녀는 내 프로젝트를 훔쳤다. 김지훈의 아이디어지만 내 공로야. 언론 플레이. 나는 반격했다. 증거를 모아 회장에게. 딸이 배신합니다. 회장은 분노했다. 수진아, 왜? 가족 분쟁. 나는 중재했다. 회장님, 용서하세요. 하지만 정의를. 수진은 쫓겨났다. 그녀의 눈물. 당신 때문에.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복수는 용서하지 않는다. 민수가 감옥에서 자살했다. 소식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의 편지. 미안해, 지훈아. 내가 옳았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 결정이 그를 죽였다. 게이트랜 CA. 나는 울었다. 박민수. 내가 먼저였어. 이준혁의 재판 중간 새로운 증인이 나왔다. 그의 사생아 어머니 살아있었다.
위장사고 후 해외로 도망쳤다. 이준혁이 날 죽이려 했어? 김지훈 덕에 살아남았어. 그녀의 증언이 결정타. 이준혁은 무너졌다. 아니, 그의 절규. 내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한성그룹의 부사장이 됐다. 아이러니. 이준혁의 자리에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김 부사장님, 혁신의 상징이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로했다. 복수의 대가. 수연은 학교에서 인기 많았다. 오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어머니는 건강해졌다. 고마워, 아들아. 가족의 행복이 나의 유일한 빛. 하지만 그림자가 돌아왔다. 중국 파트너, 화웨이의 보스. 리웨이, 그는 서울에 왔다. 김 부사장, 이준혁의 원수를 갚아야지. 그의 미소가 차가웠다. 만찬에서 그는 제안했다.